뉴저지가 소아 자폐증 발생률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아용품 브랜드인 피셔프라이스의 전동식 요람 470만 개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뉴욕주는 오피오이드계 진통제를 만든 제약회사를 제소했습니다. H-1B 비자 사전 접수 신청자의 추첨 경쟁률이 3.09대 1로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뉴저지 리치필드에 대형 창고 건물이 들어섭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저지에서 4살의 아동 자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뉴저지 4살 아동 35명 중 1명꼴로 자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커스대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살 아동 자폐율이 1000명 중 19명꼴이었지만 2014년 1000명 중 28.4명꼴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연구진들은 뉴저지의 4살 아동 자폐율 증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각 학군은 자폐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폐 아동을 돕는 의료기관들 역시 더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뉴저지에서 자폐율이 크게 높아진 요인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유전적 요인이나 너무 이른 출산, 임신 중 질병, 부모가 30세가 넘어 출산 등 태아 때부터 어떠한 원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자폐 아동이 크게 늘어난 전체적인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해명은 아니라고 연구진들은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뉴저지에서 소아 자폐증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 분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세계적인 유아용품 브랜드인 피셔프라이스가 유아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전동식 요람을 대량 리콜 조치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최근 피셔프라이스의 로큰플레이 요람 470여만 개가 리콜 처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에서는 지난 10년간 아기들이 몸을 뒤집다가 천에 감겨 질식 등으로 숨지는 사고가 30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CPSC는 이 제품을 구매한 이들은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소아과학회도 이 제품이 치명적이라고 판정하면서 리콜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셔프라이스의 모기업인 마텔은 성명을 내고 리콜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면서도 제품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보호자가 제품 설명서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몸이 뒤집혔을 뿐 제품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제품은 지난 2009년부터 40에서 149달러대에서 판매됐습니다.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옥시콘틴의 사용자가 이 약에 중독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위해 경고 없이 약효 홍보에 치중한 제조사 퍼듀 파마가 뉴욕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1일 이 회사를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장 내용에 따르면 퍼듀 파마 제약회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0여 년간 마케팅 목적으로 뉴욕주 의사들과 약사들을 방문한 횟수가 50만여 건에 이릅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퍼듀 파마 제약사가 시장 점유율 확대와 이윤을 얻기 위해 마약성 진통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조사가 지난 1999년부터 옥시콘틴의 마약 성분에 대한 중독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퍼듀 파마 제약 회사는 주 검찰의 소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 많다며 퍼듀 파마에 대한 정부의 마녀 사냥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15년 사이에 오피오이드계 진통제를 과용해 사망한 사람은 무려 18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퍼듀 파마는 뉴욕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시 정부로부터 같은 문제로 소송을 당해 현재 파산보호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2019-2020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접수 학사 쿼터 신청자 3명 중 1명이 탈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이번 회계연도에 할당된 학사용 6만 5천 개와 석사용 2만 개 등 총 20만 1,011개의 신청서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의 석사용 연간 쿼터는 2만 개, 학사용 연간 쿼터 6만 5천 개로 전체 쿼터는 8만 5천 개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추첨을 통해 11만 6,011명이 탈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학사용 쿼터 경쟁률은 지난해 2.92대 1에서 올해 3.09대 1로 더 높아졌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당첨이 됐더라도 승인을 위한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은 보충 서류 요구 등 깐깐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승인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H-1B 비자는 2018에서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저지주 리치필드 타운 서쪽 그랜드 애비뉴에 1,000개 이상의 렌탈 유닛을 갖춘 대형 창고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랜드 애비뉴 625번지에 신축 중인 이 건물은 올 8월 완공될 예정이어서 인근 상권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리치필드의 전체 인구는 11,000여 명인데 한인들이 3,00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규모는 4층 높이의 건평 15만 2천 스퀘어피트로 1,000 스퀘어피트 사무실, 지하 주차장과 함께 총 1,277개의 렌탈 스토리지 유닛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알코머레이 건축회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원래 한인 투자자 HC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HC는 120여 가구의 노인주택 또는 121개 객실의 호텔 건설을 추진했으나 10여 년 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파산 보호를 신청해 소유권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패터슨에 이어 뉴악에서도 푸드스탬프 사기 행각이 적발됐습니다. 연방검찰은 11일 호세 퍼도모가 푸드스탬프를 통해 193만 1,651달러 40센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푸드스탬프 관련 사기를 저질렀다며 기소했습니다. 퍼도모는 부모가 운영하는 뉴욕 얼바인 터너 블러바드 소재 M&R 슈퍼마켓에서 이 같은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푸드스탬프 데비카드로 물건을 판 것처럼 청구하고 이 중 일부는 손님에게 현금으로 돌려준 뒤 나머지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했습니다. 퍼도모가 이날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각각 20년과 10년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외곽 롱아일랜드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전선줄에 감겨 탑승한 한인 청년 3명 모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발 엔진 소형 비행기에는 한인 청년 3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27살 김동을 씨가 조종사였고 같이 탑승한 2명의 승객은 29살의 나홍주, 26살의 우정 씨였습니다. 뉴욕 플러싱에 거주하는 이들은 리퍼블릭에서 비행기를 임대하여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광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4번이나 착륙할 활주로를 놓쳤고 케네디 공항 활주로조차 2번이나 놓치면서 비행기 연료는 바닥이 났습니다. 급기야 한 교회 지붕 모서리를 치면서 추락했지만 다행히 전선줄에 감기는 신세가 되었고 땅바닥에 부딪히는 일을 면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비행기 사고로 동네 주민 20여 가구가 한때 정전되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나날이 미국 시장에서 좋은 인식을 심어가고 있는 한국산 기아자동차가 새로운 중형 SUV 텔루라이드를 출시하면서 한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잭 데니얼 기아가 한인들을 위해 사은회와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한인들을 포함해서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차종은 SUV로 유명 자동차 메이커들은 2018년과 금년 2019년 사이에 SUV 신차종을 선보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기아의 중형 SUV 텔루라이드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도 새로운 취향에 맞는 차종인데다 연비가 좋고 실내 장식을 포함한 옵션 장착도 한인들의 취향에 맞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기아에서 새로 만든 신제품인데 요즘 한인들이 원하는 게 사이즈하고 사용도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패밀리용으로도 좋고 또 어디 다니시기도 편하게끔 만들어 놓고 또 연비와 이 디자인 자체가 한인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기아에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선호도가 너무 좋고 기아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월드 클래스로서의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텔루라이드는 명령을 전달하여 차량의 여러 기능을 제어하도록 선택 가능한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목소리를 뒷좌석 승객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한 후석 대화 모드와 앞좌석 스피커만 이용하는 후석 취침 모드, 그리고 차량과 여러 개의 휴대폰을 연결시켜주는 블루투스 기능 등이 장착되었습니다. 또한 후 측방 모니터는 사이드 미러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의 모습을 대시보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옵션으로 하여 안정감에도 한층 업그레이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4번 웨스트 선상에 자리 잡고 한인 고객 전용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 잭 데니얼 기아는 오늘 뉴저지 한양마트 앞에서 고객들에게 무료 엔진 오일 교환권을 전하는 등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늘 15일은 세금보고 마감일입니다. 오늘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연방국세청에 6개월 연장 신청서를 내면 10월 15일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IRS 공식 웹사이트 irs.gov를 방문해 IRS 양식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장 신청을 하면 내야 하는 세금의 0.5%가 매월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이자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세금 보고도 하지 않으면 세금 보고 연체료와 세금 납부 연체료, 이자까지 부과됩니다. 벌금은 매달 5%씩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세금 보고와 세액 등 모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달 체납 액수의 5%에서 47.5%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보고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마감일인 15일까지 세금을 가능한 한 많이 내야 벌금이나 이자 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사는 40대 남성 오스틴 스미스가 아내가 형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아내와 두 딸, 아내의 친구 등 모두 4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스미스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 8시쯤 술을 마시고 집으로 와 아내와 아내의 친구, 큰딸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야구 방망이로 둘째 딸을 때려 숨지게 했지만 3살짜리 막내딸은 살려줬습니다. 스미스는 경찰에서 간통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까지 그가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3시경 맨해튼 소호에 있는 건축 공사 현장에서 치명적인 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34살의 인부 그레고리의 체바리아가 사망했습니다. 이 공사장에서는 크레인으로 공사 자재를 끌어올리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 크레인에 무거운 평형추를 설치했는데 사고는 이 평형추가 떨어지는 바람에 발생했습니다. 그레고리는 평형추에 맞아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다른 2명의 인부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주 맨해튼 건설 공사장에서는 총 3명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브롱스에서 막대기와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을 사살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11시경 그랜드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32살의 남성은 4층 아파트에서 한 손에는 큰 칼, 다른 손에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이 전기총을 쏘며 제압하려 했지만 그는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경찰은 그 순간 그의 몸통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남성은 브롱스 레바논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시티바이크 전기 자전거 운영이 14일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시티바이크는 이날 페달 보조 장치가 부착된 전기 자전거에서 앞바퀴 페달 작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신고를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접수받았으며 이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해당 장치가 부착된 자전거들을 수거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 뉴저지 주민들을 위한 연례 무료 구직 페어가 오는 4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소머셋의 임페리아 연회장에서 열립니다. 프랭클린 타운십의 조 다니엘슨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로 65개 이상의 공공기관 및 독립사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매년 이 페어에는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모여 정보를 얻고 선호하는 회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채용되기도 합니다. 안은희 단장이 이끄는 춤누리 무용단이 13일 뉴저지 티넥 고등학교 강당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아리랑 판타지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2세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무용단은 500여 명의 관객에게 북의 울림, 살풀이, 화선무, 풍건무 등 우리 선조의 애국심과 열정 등을 춤으로 표현한 다양한 전통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한인 김민선 씨가 학장으로 일하는 롱아일랜드 컨서버토리 개교 27주년 기금 모금 만찬 행사가 12일 롱아일랜드 더 맨션 앳 글렌코브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톰 수오지 연방 하원 의원, 존 비런 플러싱 뱅크 행장,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캐롤린 멀로니 연방 하원 의원, 메들린 싱가스 나소 카운티 검찰총장,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장이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김민선 학장은 올해는 헬프 힐링 앤 호프라는 주제로 지역 커뮤니티 13세에서 18세 연령의 청소년들 중 범죄와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행사 기금은 나소 카운티 정부와 퀸즈보로청의 청소년 선도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포커스인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에서는 그 한인 유권자 협의회에서 권영만 회장님을 모시고 이 펠팍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네, 또 뵙습니다. 이 권 회장님께서는 지난달 이 신문 기고를 통해서 이 파일세이즈 파크 개발 문제에 대해서 네, 쓰셨더라고요. 예, 그렇죠. 중앙일보 칼럼에 썼습니다. 네, 예. 그 어떤 문제인가요? 현재 그 팔팍에는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그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네. 주택 문제인데요. 주택이 적어서 그렇다 그러면 지으면 되는데 주택이 너무 많아지고 과밀이 돼가지고 문제입니다. 네. 그 과밀된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 기존 그 주택, 오래된 주택 네. 이것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두플렉스라 그래가지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네. 옆에 달아서 네. 짓는 거 있죠. 그런 주택을 짓는 게 아마 인근 타운에서 보다가 가장 건축법이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플렉스 신축이 건축업자들한테 용이하니까 네. 많이 짓게 되는데 네. 그것을 많이 짓다 보니까 사실은 타운이 너무 복잡해집니다. 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렇죠. 이게 그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듀플렉스가 이 과밀 현상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집이 갑자기 많이 지어지게 되면은 가장 일어나는 문제가 이제 교통관계, 네. 또 도로 문제, 또 도로 파손되는 거, 또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전기가스 네. 그런 그 기관 산업 문제, 기관 시설 네.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됩니다. 왜냐하면은 집이 지어지는 그 진도에 따라서 네. 제대로 따라오질 못하니까. 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과밀 인구에 네. 의한 그 학교 문제. 네. 또 인구가 과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네,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무래도. 문제 때문에 복합적으로 모든 그 시설이라든가 행정이 제대로 맞춰서 따라오질 못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이 듀플렉스의 건축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그것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 점이
지난 그 2월 27일 날 네. 타운의 그 플래닝 보드 공청회가 있었어요. 마침 그 공청회에 참석하라는 편지를 네. 저희 이웃집이 이웃에 있는 집이 새로 짓기 때문에 네. 부숴버리고 새로 짓기 때문에 저한테도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와가지고 네. 제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지을 수 있는 대지가 50 곱하기 100이라는 거 레귤러 사이즈의 대지거든요. 네. 거기에는 전면 25피트, 뒷면 25피트, 옆 사이드 6피트, 6피트 이렇게 띄워놓고 높이는 28.5피트로 지어야 되는데 네. 그걸 발의연서라 그래가지고 변형된 그런 설계 도안을 제출을 했어요. 네. 근데 그래- 그게 승인이 됐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승인을 못 받게 하려고 제가 참석했죠. 네. 거기를 인근에 이웃에 있는 주민들을 몇 분 동원해가지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런 법률이 승인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냐하면은 88개 건축법 제 300조에 보면은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규정으로 지으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에 부칙 조항이 또 몇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부칙을 만들었는지 저는 확인은 안 했지만은 그 부칙에 의해서 그렇게 변형된 설계도를 갖고 오는 그런 건축업자도 허가를 이제까지는 주민들이 반대가 없으면 해줬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거지요. 네. 주민들이 반대가 있든 없든 간에 네.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지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저희들이 가서 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이 네. 300조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라. 뭐 때문에 이걸 네. 못하느냐. 그리고 레귤러 사이즈의 건축허가 들어간 것은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주면 되지. 공청회를 왜 소집하느냐 이거예요. 네. 공청회 주민들이 모르면 올 수도 없고 관심도 없는 주민들 많고 네. 그런데 주민들 안 오면 허가해주고 주민들 와서 반대 의견 내면 허가 안 해주고 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네. 건설사 측의 어떤 로비가 좀 상당히 있었나 보네요. 글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전 확인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네. 어쨌든 그러한 그 조항 때문에 관행적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를 제가 그 시의 책임 있는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그런 그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시를 했고 네. 300조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제발 좀 제대로 된 타운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거 요구를 강력히 했습니다. 네. 그 그래서 반응은 어땠었나요? 그날 플래닝 보드의 멤버 전원이 만장일치로 그 주택 소유주가 올린 설계안을 부결시키고 네. 정상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제 회장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바람직한 이 타운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우리 유권자의 회원들이나 주민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300조의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달라는 거. 그다음에 현재 두플렉스는 너무 과잉입니다. 과잉 공급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다 굉장히.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기관 시설이 따라오질 못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스탑을 시키고 그런 기관 시설이 제대로 된 네. 상태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뭐 타운의 조례를 조금 바꾼다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더 이상의 그 과잉 두플렉스가 공급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차차 이렇게 관철시켜서 정말로 타운이 정상적으로 살기 좋은 그런 타운으로 되기를 네. 지금 힘쓸 겁니다. 네, 이게 과밀 현상으로 그 듀플렉스가 과밀 현상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또 학교도 다시 세워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들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보달 전에 얘기가 됐지만은요, 저희 손으로 뽑은 교육위원들이 네. 힘을 합쳐가지고 약 5,600만 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학교 증개축 비용으로 이렇게 주민투표를 지금 붙이려고 합니다. 네.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믿고 찍어줬는데 네. 결국 그분들한테 배신당한 게 아니냐 이런 좀 멍한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언젠간 해야 될 일이긴 네. 하지만은 갑자기 한인들로 바뀌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희 유권자 협의회가 그동안에 했던 일이 주민들한테 세금 올리는 일밖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원성도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네. 우리 유권자 협의회는 그 원성을 듣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이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큰 부담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네. 행정부라든가 교육위원회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 우리 타운이 제대로 발전되려면은 과잉 두플렉스 공급은 좀 조금 자제해야 네. 되고 그 대신에 그 상업지역이라든가 네. 공업지역 이런 데 조닝을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뭐 부족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공급받으면은 또 학교 문제라든가 주민 텍스 급격한 인상 이런 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이 유권자 협의회라는 것은 이게 그냥 생각을 해보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선거를 위한 어떤 활동, 캠페인을 벌이는 어떤 지원 단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권익 신장을 위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었죠. 예, 예. 한인 네. 예, 권익 신장을 위해서 네 위한 네 그런 번째 우리 네, 그거죠. 그런 활동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유권자 등록했고 또 캠페인 해갖고 시장, 시의원, 교육위원 다 네. 만들었잖아요. 그랬으면은 주민들도 뭔가 우리 권익을 위해서 또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정관 목적 4조에 나와 있어요. 네. 네 번째 항에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살기 좋은 타운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주민들의 권익 신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두플렉스 문제라든가 타운의 세금 문제라든가 이것도 우리 유권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권자 협의회라는 그 명칭에 조금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네. 반론이 제기되긴 하지만은 우리 그 창립 목적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그 목적대로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2019년에 뭐 계획은 세워져 있으시겠죠? 그럼요, 물론이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당장 해야 될 일이 6월달에 프라이머리 시의원 네. 뽑는 그 예비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 4명이 후보했잖아요. 네. 2명은 민주당 엔도스 지원을 받고 2명은 이제 지원을 못 받는 후보인데 아마 이 네 분들이 경쟁이 치열할 겁니다. 네. 그래서 백인 1분, 한인 3분 이렇게 됐는데 과연 어느 네. 네 분 중에 어느 분이 타운을 위해서 정말 살신성인할 수 있는 그런 봉사 정신을 갖고 있느냐, 또 말과 행동이 함께하는 그런 후보자냐, 이것을 우리 유권자협의회에서는 면밀히 가려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뜻을 많이 경청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지 후보를 결정할 겁니다. 네, 아마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예, 유권자협의회에서 지지 후보를 네. 결정하면 그분이 될 확률은 크겠죠. 네, 이게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팰리세이즈 박 한인 유권자 협의회에서 권영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KBTV 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월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